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광교 송전탑 이송제에 대해서 이승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광교 송전탑 문제가 지난 2010년이죠. 예.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광교산에 설치된 이 송전탑을 옮겨달라라는 네. 민원을 이제 다수 접수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부터 이 송전탑이 설치돼 있었는데 왜 옮겨달라냐? 바로 이유가 있는 게요. 바로 이 송전탑의 위치 때문입니다. 네. 송전탑이 아파트로부터 약 500m 정도, 직선 거리로는 짧게는 한 200m 정도밖에,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볼 때 이 송전탑이 거의 조형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매우 좋지 않고 네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송전탑에는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그로 인해 이제는 아이들이나 혹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송전탑 앞에 있으면 굉장히 좀 건강적으로 문제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더욱 이제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직선 거리 200m면 굉장히 바로 앞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광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수원시가 또 적극적으로 이거 대응에 나섰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수원시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게요. 지금 이 아파트의 위치가 광교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네네네. 경기도와 GH, 그러니까 경기주택공사, 그러니까 GH,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 시행사로 해서 이 광교 택지개발지구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부지 안에 이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업 부지를 공동 개발하는 게 수원시, 용인시, 예. 경기도시공사. 예.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이렇게 여러 네 개 가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와 이제 GH 그리고 용인시의 이 사자 회의에서 지금 문제되는 이 송전탑 3기를 이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합의한 실제로 거군요. 이설이 또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이 송전탑 이설 사업 시행자로 GH와 이제는 한전이 이제는 선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GH는 2020년경에 관련 보상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이 수원시도 해당 사업의 이제 실시 계획을 인가해서 2023년 6월에는 건축허가까지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착착 진행이 됐는데 이게 위치가 좀 어디였던 거예요? 예, 위치는 수원 관내인데요. 지금 또 지도를 보시면요, 기존 송전탑 이제 3개를 철거하고 인근에 용서고속도로 길마제 터널 너머로 송전탑 2개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원시 이동 아파트에서 거리도 좀 멀어지지만은 그 아파트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너머로 좀 옮겨졌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잘 지낼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문제된 게 용인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거꾸로 이제 수원시는 안 보이는데 우리 쪽 아파트 보인다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산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수원시 영통구 이동이, 그 반대쪽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안대로 송전탑을 옮기게 되면 성북동 아파트에서 이 송전탑이 더욱 잘 보이게, 더욱 이제 눈에 잘 띄게 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망권이 훼손된다라면서 이제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지금 문제 제기한 용인시 아파트에서 좀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송전탑 자체의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성북동 아파트에서도 송전탑의 끝부분이 아주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라 일부 아파트의 일부 세대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새로 이설이 되면은 그 지대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보다 송전탑이 더 높게 올라가면서 성북동 아파트에서는 이 송전탑이 더 잘 보이고 더 높게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는 조금만 보였는데 이전하니까 너무 많이 보이게 되고 이게 우리 또 불만 있고 불편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용인 시민들 지기가 있었고 용인시가 또 나섰죠 이러니까. 예, 원래대로라면 2023년 9월경에 송전탑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용인시에서 수지 그러니까 성북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 라는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기도와 GH 이런 데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설 공사 자체가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당연하게 용인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용인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 민원을 제기하고 같이 반대할 예.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좀 갈등이 되니까 이게 국민 권익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권익위에서도요. 그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이제는 해소 방안을 좀 강구한 후에 이설 공사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좀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좀 송전탑 공사를 해라. 라는 걸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뭐 지극히 이제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게 또 달리 보면은 좀 무책임한 결론이기도 한 게 무책임하다? 예,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지자체 간의 뭐 행정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제 지자체 간의 이제 대리전으로 이제는 확전된 그런 그렇죠. 양상인데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 갈등을 명확히 해소해주기보다는 뭐 알아서 좀 잘 해결해 봐라 설득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갈등을 방치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요.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사실상 권익위와 동일한 비슷한 결론을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자. 이 권익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용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전하라. 예. 그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그 한데. 대단히 원론적 얘기고 사실 해결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겠네요. 자, 좀 그럼 이게 또 GH에서는 어차피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쨌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예. 성북동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좀 뭐 설명회도 가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2023년 11월경에 이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GH의 이제 입장을 보면요. 송전탑 이설을 더는 보류할 수 없다면서 이설 위치는 변동이 없지만 송전탑의 이 형식을 좀 주변 환경과 좀 어울리게 그렇게 좀 변경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에 반해 이제 성북동 주민들은 좀 지중화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설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서로 입장이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됐고요. 당시 GH 측은 성북동 주민이 수용하면은 바꿔서 하고 수용 못하면 그대로 강행한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이제 시간만 이제는 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GH에서는 어떻게든 뭐 송전탑 좀 흉물스러울 수 있으니까 모양을 바꾼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용인 시민이나 용인시에서는 아예 없애서 다운로드 물든가 예. 이설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이제 지중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고 만약에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원래대로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이제 밝혔던 겁니다. 이렇게 좀 양측 간의 갈등이 계속 해왔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갑자기 좀 변경되는 게 수원시가 사업 시행자를 좀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GH가 아무래도 요 이설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원시와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설 사업 시행사를 기존 GH와 한전에서 수원시와 이제 한전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는데요. 직접 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수원시로 바뀐 만큼 이제 수원시가 진짜 속도전으로 이설 공사를 진행하냐? 아니면 용인시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안을 도출하냐? 이제는 뭐 이제 이 문제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좀 이렇게 수원시가 굉장히 강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올해 안에 철거하겠다. 상반기 안에 철거하겠다. 이런 방침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아예 새로운 송전탑 설치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용인시에서는 반발 수위가 더욱 이제 높아졌고요. 특히 용인시와 협의 없는 수원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설 사업에 공동 개발 이익금을 사용하면은 그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아주 강경한 이제 법적 조치까지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강이네 진짜 양쪽 예. 다 수원시에서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는 절대 못하고 법적 추진하겠다. 예. 좀 이게 갈등이 너무 좀 극으로 달고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게요. 지금 이 갈등의 핵심은 결국 송전탑을 새로 이설했을 때 수지구 이제 용인시 소지구 경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냐 하지 않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수원시와 용인시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수원시는요. 2023년 GH에서 광교 웰빙타운 송전탑 이설 공사 경감부석 용역 을 했는데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송전탑 이 가시권에 있는 성북동 아파트는 약 40여 세대 정도인데 이 정도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지어질 또 이제 송전탑과 성북동 아파트의 거리가 한 1.2km 정도 이상이 거리가 또 차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멀리 있고 또 송전탑도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복동 주민들의 뭐 조망권에 새로운 피해가 발생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용인시 측에서는
당장 이 성북동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서로 입장이 대립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망권 피해, 예. 여기에 대한 양측의 보는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아무래도 사실 제가 이 이슈를 다루면서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요. 지금 이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를 처음 이제 건축을 계획할 때 이 송전탑의 존재 진작에 알았거든요. 네네네. 저렇게 크고 또 뭐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나중에라도 이 송전탑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 아니면 인허가권자인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서 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손전탑의 크기나 위치를 미리 조정하든지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방향이나 좀 거리를 좀 조정을 하든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공사를 하고 분양을 마치고 막상 주민들이 입주하고 민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사를 하냐 마냐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민민 갈등,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갈등으로 이게 표출이 되고는 있지만은 어찌 보면 처음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부터 이 문제는 이미 좀 잠재적으로 숨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처음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그 큰 송전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흉물스러울 거고 야 저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되겠다. 좀 예. 이걸 사전에 좀 만들었으면. 딱 봐도 200m 떨어진 거는 그냥 바로 그냥 수치로도 나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때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을 들어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향도 안 보일 것 같고. 예. 전망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예, 사실 지금 이 문제는요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용인시와 또 수원시의 주민들의 삶과 일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양보하거나 또 협상할 사안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내년 6월에는 당장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더욱더 강대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 전국이 이제 선거 모드로 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민감한 지역 이슈는 아예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전면에 내세워서 아예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송전탑을 이설하겠다. 절대 이설 못한다. 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지금으로서는 수원시가 용인시와의 충돌을 감안하고 올 상반기 내 이설 공사를 밀어붙여서 진행한다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 번 불거질 거고 그때 또다시 지금과 같은 갈등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은 다들 그 주민들의 이점 뭐 대응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함부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송전탑 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두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